빌라의 역사적인 챔피언스 리그 데뷔가 있었다. 42년 만에 출전하는 챔피언스 리그였는데, 영보이즈 원정을 시작으로 빌라는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됐는데, 3일이라는 짧은 휴식을 가지고 또 경기를 치르게 된 빌라였지만, 선발 라인업은 전과 동일한 그런 라인업을 들고 나왔고, 영보이즈는 개인적으로 정보가 별로 없는 팀이고 잘 모르는 팀이라 경기를 보면서 그냥 어떤 선수들이 있고 어떤 전술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았다. 일단 또 첫 경기고 원정이었던 만큼 아무래도 홈팀이 좀 기세를 가져오는 그런 전반 초반의 모습이었고, 반면에 빌라 선수들은 좀 경기 초반 긴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평소에 잘 하지 않는 그런 패스미스들이 자주 나오는 모습이었고, 전반에만 세어보진 않았지만 못해도 10번 이상의 그런 크고 작은 패스미스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반면에 영보이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좌우 측면을 활용한 뒤쪽에서 한 번에 이렇게 때려 놓는 롱볼 위주의 그런 공격으로 좀 일관하는 모습이었고,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아기자기하게 좁혀 들어오는 그런 축구를 하는 팀은 아니었고, 좌우 측면으로 길게 늘어서서 후방에서 한 번에 이렇게 볼을 넘겨줘서 측면에서 이렇게 균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크로스 플레이나 또 슈팅 마무리까지 가져가는 이제 그런 좀 단순한 그 패턴을 가진 공격을 보이는 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 초반 한 15분경까지는 빌라가 고전을 했는데, 우측으로 이번에도 선발 출전에 나왔던 보가르데가 다소 불안한 모습을 자주 노출하면서 여러 번의 찬스를 만들어줬고, 영보이즈도 그런 빌라 우측 수비의 불안함을 아는지 좌측으로 공격을 많이 가져가는 모습이었고, 빌라는 좌측면을 이용한 공격을 좀 주로 많이 시도를 했고, 또 동시에 전방으로 한 번에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침투 패스들도 넣어주곤 했는데, 득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정적인 그런 찬스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없었고, 그에 따라서 빌라는 좀 답답한 운영을 가져가게 됐는데, 그래도 한 20분이 넘어가면서 빌라가 선수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패스 연결들도 조금씩 맞아 들어가고 나름대로 위협적인 공격들을 시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22분에 있었던 이 공격 상황을 보면 최후방에서 마르티네즈가 한 번에 롱킥을 때려준 그런 장면이었고, 영보이즈의 중앙 수비 두 명이 왓킨스를 제대로 이렇게 제어해내지 못하면서 너무 좀 손쉽게 볼을 떨궈주는 그런 세컨볼 찬스가 났고, 이제 그 볼을 맥기니 왼발 마무리 슈팅까지 가는 장면이었는데, 비록 이 슈팅까지 연결되지 못했지만 좋은 전개였고, 반면에 영보이즈의 수비진에서 중앙 수비 두 명의 안정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 중앙 수비 두 명의 불안이 그 이후의 실점에도 직접적으로 실수들을 범하게 되면서 영보이즈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고, 반대로 빌라 입장에서는 그 중앙 수비를 잘 공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또 득점을 만들어내고 승리로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 선제골은 이렇게 빌라가 조금 그 맥긴의 슈팅 이후에 분위기를 가져오면서 코너킥 상황에서 나오게 됐는데, 맥긴이 박스 안에 이렇게 노마크 상태로 있던 틸레망스에게 한 번에 연결해줬고, 틸레망스가 이거를 지체하지 않고 한 번에 터치로 볼을 잡아놓고 그대로 먼쪽 포스트로 돌려놓으면서 골망을 흔드는 모습이었다. 이 선제골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를 확실하게 가져오면서 조금 무난한 그런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었다. 29분에 이런 장면도 결국에는 최후방에서 한 번에 이렇게 넘어왔던 골킥이 이제 이거를 로저스로 보이는데, 로저스가 잘 돌려놓으면서 그대로 원터치로 최전방으로 침투하던 와킨스에게 연결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 역시도 이제 영보이즈가 가진 그 중앙 수비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다.
36분에 나왔더니 역습 장면도 결국에는 빌라가 와킨스를 활용한 그런 연계가 살아나면서, 와킨스가 살아난다는 거는 상대 중앙 수비가 와킨스에 대한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것이 뭐 앞서 말했던 상대 중앙 수비의 이런 약점이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발이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경합이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두 센터백들이어서 손쉽게 이렇게 상대를 할 수 있었던 와킨스였고, 곧바로 또 이어서 좌측에서 디뉴가 공을 잡고 이렇게 컷백을 내주는 모습이 한번 있었고, 로저스가 박스 안에서 이제 와킨스를 보고 볼을 넣어주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수비가 잘 커트를 해냈고 이 볼이 또 상대 다른 중앙 수비한테 가게 됐는데, 이 선수가 이제 여기서 백패스를 골키퍼에게 내주게 되는 상황이었고, 또 이 공을 이제 보고 와킨스가 이걸 놓치지 않고 그대로 세도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이 경합 상황에서 와킨스와 키퍼가 넘어지게 되고, 수비들이 페널티킥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다들 그냥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대처가 없이 머뭇머뭇 서 있는 모습이었고, 이제 그 상황에서 뒤에 따라 들어오던 램지가 그 볼을 그대로 빈 골대로 차 넣으면서 추가골이 나오게 됐고, 이 실전 장면이 개인적으로 영보이가 가진 그 중앙 수비의 불안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었다. 굉장히 허무하게 실점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홈팬들 입장에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을 그런 장면이었고, 아무튼 뭐 빌라는 손쉽게 2대0 리드를 가져오면서 그 위에 이제 더 부담감을 내려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이제 플레이들을 가져가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용보이즈는 플레이들이 이제 조금씩 급해지면서 투박한 골처리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정규 시간 종료 전에 43분경에 또 빌라가 찬스를 한번 맞이하게 됐었는데, 좌측면에서 돌파해 들어오던 로저스가 볼을 들고 들어오면서 이제 침투하는 램지에게 타이밍 좋게 패스를 뿌려줬고, 이제 이 볼이 박스 안까지 투입이 되면서 박스 안에서 우측에 있던 위아크 와킨스한테까지 볼이 전달이 되면서 슈팅 마무리까지 하는 장면이었는데, 와킨스가 첫 번째 슈팅을 가져가고 이제 상대 수비를 맞고 튀어나오는 볼을 그대로 또 슈팅을 마무리하면서 득점까지 연결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첫 번째 슈팅 이후에 튀어나왔던 그 볼이 와킨스의 어깨 또 팔 그 연결 부위 어디 맞으면서 핸들링 선언이 되고 말았고, 결국에 와킨스의 챔피언스리그 첫 번째 득점은 좀 미뤄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전반전에 이제 양 팀의 그런 선수들의 움직임을 잠깐 살펴보자면, 영보이즈는 기본적으로 후방에서 이렇게 좌우 측면으로 볼을 때려놓고 하는 그런 크로스 플레이를 즐기는 색깔을 가진 팀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볼이 중앙 미드필더진을 걸쳐서 전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수비진이나 혹은 미드필더진이 한 번에 이렇게 전방 측면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플레이 흐름이 많았고, 냉정하게 영보이즈의 그런 전방 압박이 아스날과 같은 뭐 그렇게 밀도 있고 짜임새 있는 그런 형식의 전방 압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빌라 입장에서는 그런 그 정도 수준의 압박은 풀어나오기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이 아니었고, 그 한 번에 이제 1차 라인만 벗어나오면 최후방 수비 라인과 또 그 앞선가에는 공간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경기를 풀어나가기 어렵지 않은 그런 빌라였다. 빌라는 경기 초반에 앞서 말했듯이 좀 선수들이 긴장을 하고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패스미스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스들을 몇 번 가져갔던 찬스들을 영보이즈가 득점으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결국에는 두 골이나 실점하는 그런 전반전의 상황으로 연결이 되게 됐고, 빌라는 우측면에 이 선발 출전에서 나왔던 보가르데가 역시나 이날 경기도 마찬가지로 우측에서 수비 불안을 많이 보이면서 데인마크에 실패를 하고 돌파를 허용하고 또 불필요한 반칙들도 행하는 모습이었고, 빌라가 계속 가지고 오던 그 우측면의 수비에 대한 불안이
이번 챔피언스리그라는 큰 경기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전반 초반에 상대의 공격 상황에서 실점으로 연결이 됐다면 훨씬 더 원정에서 경기를 힘들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지만, 뭐 어쨌든 빌라 입장에서는 운도 좀 따랐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영보이즈 선수도 실점 이후에 좀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양 팀 간의 그런 체급차가 드러나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빌라는 디에고 카를로스를 보가라데랑 교체를 하면서 콘사를 우측편으로 돌리면서 수비 안정을 꾀했다. 전에도 우측 풀백으로 출전을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콘사였고, 또 미드필더로 활약을 했던 콘사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되진 않았고, 당연히 수비적으로 또 공격적으로도 훨씬 더 활용도가 있는 그런 전술 변화가 될 거라고 여겨졌다. 영보이즈는 후반에도 뭐 공격의 기조가 바뀌진 않았고, 그나마 차이점이 있다면 전반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제 중앙에서 볼을 투입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늘어났고, 전반과 마찬가지로 좌우측으로 중앙 지역에서 좌우측으로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고, 다만 이제 빌라 수비들이 그 전반을 통해서 영보이즈 팀의 그런 좀 단순한 공격 패턴을 이미 읽은 상태였기 때문에 무난하게 수비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빌라는 한편 이제 라인을 조금 끌어올리면서 때로는 강하게 전방 압박을 가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줬는데, 이는 영보이즈 선수들을 하여금 더 어려움을 초래하는 모습이었고, 영보이즈 선수들은 이를 정교하게 짜임새 있게 풀어나가기에는 좀 어려움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 빌라는 뭐 좌우 측면 가리지 않고 중앙에 틸레망스와 오나나를 통해서 공격을 전개해 나갔고, 위협적인 찬스를 자주 만들어내진 못했지만 뭐 충분히 영보이즈 수비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격 전개였고, 빌라는 아무튼 60분경에 좀 빠르게 또 와킨스를 듀란과 교체를 하면서 공격의 변화를 이제 주려는 모습이었고, 근데 영보이즈 팀이 아스톤빌라 선수들이 공을 이제 돌리고 연계 플레이로 풀어나가는 모습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보이고, 좌우 측면에서 또 중앙을 통해서 볼이 너무 편하게 돌다 보니까 빌라에게는 뭐 당연히 슈팅 찬스가 많이 나게 됐고, 이렇게 박스 앞에서 오나나나 뭐 틸레망스가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선수에게 타이밍 맞춰서 한 번에 넣어주는 그런 장면들도 자주 볼 수 있었고, 아무튼 영보이즈는 후반 들어서 경기력이 완전히 밀리면서 뭐 이렇다 할 위협적인 공격 찬스를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확실히 보가르드에 비해서 뭐 콘사가 수비적으로 당연히 안정감이 있고, 또 이제 풀백으로서의 전술적인 움직임도 훨씬 이해도가 높은 선수였기 때문에 빌라 입장에서 전반전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위험 요소였던 그 우측 풀백을 디에고 카를로스와 교체를 하면서 콘사를 기용을 한 방법은 굉장히 훌륭했던 교체라고 여겨진다. 다만 이제 디에고 카를로스가 콘사에 비해서는 수비 안정감이 조금은 떨어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피지컬적으로는 더 뛰어나고 힘이 좋은 그런 수비수이긴 하지만 70분의 이상처럼 패스미스가 나와가지고 한 번에 유효 슈팅을 내주기도 하는 장면이었는데, 수비 입장에서는 이런 한 번의 실수가 이제 실점으로 이어지고, 이제 그 실점이 경기 흐름을 또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찔했던 장면이었다. 그 이외에도 영보이즈의 공격 패턴은 뭐 일관된 그런 좌우측면 또 한 번에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패스를 통한 공격 흐름이었고, 아쉽게도 뭐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정교함이나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역부족이었던 걸로 보였다. 빌드업 과정에서 한 커플만 벗기고 이제 올라오면
볼이 전방으로 연결이 되면 굉장히 편하게 공격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빌라였기 때문에 77분의 이 장면도 너무나 쉽게 좌측까지 볼이 연결이 됐고, 또 이 램지가 이 볼을 듀란에게 그대로 내주면서 왼발 마무리 슈팅까지 가져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게 득점으로 연결이 됐지만 나중에 VA를 돌려본 결과 후방에서 빌드업 과정에서 오나나의 핸드볼 파울이 있었고, 득점 상황과는 꽤 시간 차이가 있었던 그런 장면이긴 했지만 명백한 핸드볼 파울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득점이 취소되고 말았고, 아무튼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간 빌라 선수들이었고, 이처럼 보다시피 콘사가 오버래핑 올라와서 또 중거리 슈팅을 한번 시도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콘사 같은 경우에는 축구 지능이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우측 풀백으로 경기를 뛰어도 뭐 공간에 대한 이해나 그 본인의 움직임들을 잘 가져가는 반면, 이제 콘사를 대신해서 파우토레스와 짝을 맞췄던 디에고 카를로스는 이번 경기 굉장히 터프한 수비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본인의 이런 신체적인 장점을 활용해서 과감하게 선수를 제압하고 밀어내는 그런 모습은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박스 안에서의 과감한 이런 터치나 몸싸움들이 PK 상황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실점을 최소화하고 이제 안정감을 가져와야 되는 수비 입장에서는 다소 리스크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번 경기에서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장면들을 만들어내진 않았고, 그냥 선수 개인의 수비 성향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다. 85분경에 또 빌라가 세기골이 나오게 됐는데, 이 장면 역시도 중앙에 이제 틸레망스에게 볼이 너무 쉽게 투입이 됐고, 램지에게 좌측으로 볼이 또 연결이 되고 공격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공을 가지고 있던 틸레망스가 경합 가운데 이제 볼을 후방에 있던 오나나에게 빼주는 되는 장면이었고, 공간이 많던 오나나가 그대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가게 됐는데, 이게 좌측 포스트로 굉장히 정확하게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이 됐고, 사실상 경기를 마무리 짓는 그런 골이었다고 봐도 무방했다. 경기는 뭐 이제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뭐 장면 없이 3대0으로 마무리가 되게 됐고, 기록지를 잠시 살펴보자면 뭐 점유율은 거의 5대5로 대등했는데, 슈팅 숫자에서 이제 빌라가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갔고, 슈팅 20개, 유효 슈팅이 무려 7개나 되는 그런 압도적인 경기력이었고, 코너킥 또한 뭐 빌라가 6개, 3개로 앞서고, 영보이즈가 경고를 4장이나 이렇게 받는, 특히나 이제 전반 초반을 제외하고는 영보이즈가 뭔가 이렇다 할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되게 좀 힘없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홈팬들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첫 챔피언스리그 첫 출전에 뭐 원정 경기를 무실점으로 또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또 홈에서 이어질 바이에른 뮌헨전도 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또 그런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후반전에는 전반전과 같이 빌라가 패스미스가 많이 나오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고, 확실하게 안정감을 경기력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또 올 시즌부터는 챔스의 예선 일정이 경기가 많이 잡혀 있는 만큼 또 앞으로 남은 챔스 일정도 잘 치러서 개인적으로 16강 토너먼트의 직행을 노려볼 수 있으면 좋겠고, 홈에서 이제 미넨전만 잘 치른다면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든다. 아무튼 빠듯한 일정 속에서 선수들이 너무 잘 싸워줘서 고맙고, 한편으로는 이제 수비진의 중앙 수비에 좀 체력 저하가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에메리 감독이 어떻게 대비를 하고 또 선수 기용을 가져갈지 좀 앞으로 또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든다.